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어제 조선일보에 실렸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발언에 대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조선일보에 실렸던 기사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북한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의 발언 중에 북한의 한국에 대한 불만 인계치가 넘어섰다. 문 정부는 중재 위기を끝내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해야 된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좋게 말하면 북한이 이렇게 열받았으니까 한국이 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자 이런 건데, 이게 상당히 나쁘게 또 생각하면 엄청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뭐야, 이거 북한 앞잡이도 아니고 무슨 북한이 열받았든 말든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왜 재개해야 돼? 금강산 관광이 왜 그만두는데 2008년도 관광객을 북한 군인이 총을 쏴서 죽이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었고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도 없었기 때문에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만둔 건데, 이 사람 이 정신이 있나 없나,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야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발언을 쭉 듣다가 정의당의 정치 색깔, 그리고 민주당의 정치 색깔, 흔히 말하는 뭐 좌파 우파에 대한 생각까지 쭉 해봤습니다. 저는 좌파도 싫고 우파도 싫은 사람입니다. 좌우 어느 극단도 항상 현실에서는 문제를 야기할 뿐입니다. 공자께서 하신 말씀에 중도론도 그렇지만 동양뿐만 아니고 서양에서도 항상 모든 왕도는 중도를 강조했습니다.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균형 잡힌 그러한 정치가 이상적인 정치입니다. 그리고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하는 말 그대로 서구 열강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으로 우리는 여전히 한국과 북한이라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한국, 남쪽에 있는 한국. 이 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북쪽에는 한국 없고 남쪽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줄여서 한국입니다.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있습니다. 줄이면 조국, 그 정도 될까요? 미합중국을 미국이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이라 하니까 줄인다면 뭐 조국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조국 수석이 있으니까 조국이란 말은 또 모양새가 좀 안 좋아서 북쪽에 있는 이 나라를 뭐라고 지칭을 해야 되는가 하고 저도 고민이 좀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별 생각 없이 써왔는데 말을 쭉 쓰고 하다 보니까 어느 철학자 중에 제가 존경하는 분, 아니 잘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 중에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하이데거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말에 사람이 이끌리게 합니다. 그러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저도 말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이런 발언, 이것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생각이라면 국회의원들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선거제에 대해서 벌써 박지원 의원이 또 토를 달았습니다. 인원 좀 늘려달라. 왜? 호남 쪽 국회의원 비율이 적어진다. 결국 자기 밥그릇은 좀 챙겨달라, 이 말밖에 안 됩니다.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리 해도 도둑놈이 생기고 저리 해도 도둑놈이 생기면 굳이 국민 분노를 해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도둑놈 만들면 그 도둑놈이 국가를 위해서 얼마큼 많이 헌신을 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겠습니까? 패스트트랙도 그렇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북한 미사일은 뭐 별거 아니니까 좀 신경 쓰지 말고 좀 도와주자, 이런 발언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진보
대한 기대가 팍팍 떨어지는 요 며칠입니다. 결정적인 게 유시민 전 의원, 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말이 심재철 자한당 의원과 대치되면서 벌어진 진실 공방을 놓고 참 진보 대책 없네, 답 없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한당이 답은 될 수 없습니다. 자한당은 보수를 대변하지도 않고 말 그대로 이때까지 해먹던 도둑놈들입니다. 우리 이때가 해먹은 거 우리 계속 해먹게 놔도 우리 거 그냥 손대지 마라. 그 사람들 머리에는 국민은 수단이 될지는 몰라도 국민이 목적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준다. 진보가 답이 안 돼서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딱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지난 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미래를 꿈꾼단 말인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밥그릇이 늘어나면 자기들이 챙겨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머리로 그렇게 챙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전 세계 정세가 바뀌었고 시장 경제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으니까 또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참 답 없는, 대책 없는 무식한 소리들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은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사시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 경제 정말 안 좋습니다. 저도 조그맣게 장사를 하지만 막말로 죽을 맛입니다. 내일 당장 문을 닫는데도 이상할 게 없는 그 지경이 현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경제 파탄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자한당에게는 기대를 거지 않습니다. 자한당이 되면 달라질 것이다. 그건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하는 이 경제정책 저는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면 막말로 현 정부 촛불로 인해 세워진 정부 횃불로 끌어내려진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는 사상의 문제보다 더 앞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배고픈 돼지가 배부른 소크라테스를 원망하겠습니까?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배부른 돼지를 원망하겠습니까? 말장난 같지만 소크라테스 할아버지야 숭고한 사상으로 꽉 차 있으니까 배가 고파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 돼지가 배부른 거 가지고 무슨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러나 막말로 국민은 대중은 어리석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그 사람들에게 사탕 필요 없습니다. 배고픈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숭고한 소크라테스 할아버지 욕하고 두들겨 팰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인간 세상입니다. 주역에서 6효라는 것은 총 6가지 자리를 두고 그 자리에 각각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산은 공상, 왕 뭐 이런 쭉 나가는데 막말로 밑에 있는 사람은 좀 무식해도 됩니다. 위에 있는 머리가 제 역할을 하면 손발은 그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갑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머리 된 자들이 머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이야기했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북한 미사일 어떻고 이야기했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미사일이라고도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뭐 북한에서 축구공을 발로 쫓아가지고 하늘로 날아갔다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 하자는 소작인지 이는 한심한 수준이 현 정부입니다. 아이고 북한 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입에 또 붙어있는 말이 또 금세 튀어나왔습니다. 북조선이라는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남한과 북조선. 남쪽에는 한국이 있고
북한에는 아니 북한이 아니고 북쪽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이 있다. 민주주의를 서로 표방합니다. 남쪽의 민주주의와 북쪽의 민주주의. 저는 북한이 아니야 또 북한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머릿속에 박힌 게 쉽게 안 바뀐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북조선이 저렇게 핵을 포기하지 못하고 저렇게 위협을 하고 한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굶겨 죽이든지 패 죽이든지. 그게 아니면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사랑, 박애 다 좋습니다. 예전 우리나라 말에 좋은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물을 먹고도 뱀은 독을 만들고 소는 젖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얼어 죽어가는 뱀을 품에 품어주면 그 뱀이 몸이 녹으면 사람을 뭡니다. 그것이 당연한 본성입니다. 북조선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주체사상,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그게 그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결론은 그 사람들에게는 박애와 그 어떠한 것도 달리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북조선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무엇인가 한 번쯤은 모든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내년 총선 때는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